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취득시효, 특히 소유권 취득에 관한 245조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효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 총칙편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시효제도가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본 바가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또는 어떤 법률 관계를 안정적으로 도모할 목적으로 시효제도를 인정한다. 아니면 영속된 어떤 그 권리 외관의 상태를 그대로 법적 효과를 부여해서 어떤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또는 최근에 이제 나온 견해들 중에는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그 신뢰를 부여했고, 그렇죠? 또 권리 불행사의 외관 또는 권리 행사의 외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겼고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신뢰 보호의 그러한 이론은 어떤 일정 기간이 딱 정해진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간의 경과가 딱 우리 법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권리 행사를 마치 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그 외관을 만들고 그 외관에 대한 어떤 상대방에게 신뢰가 생겼다면 그 신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법적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물론 모든 권리의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기간이 딱 규칙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권리의 소멸을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게 이제 신뢰의 이론인데, 그런데 우리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는 그것과는 달리 10년 또는 5년, 3년 아니면 20년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소멸 또는 권리 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신뢰를 부여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 내용이고, 그 신뢰를 어떤 가진 사람에게 어떤 권리 소멸 또는 권리 어떤 취득의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최근에 어떤 문헌에서 나타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와 관해서, 특히 부동산의 취득시효와 관해서 245조 1항에서 20년간, 자 조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45조 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2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자가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는데 그 점유를 20년간, 다만 그 점유가 어떤 모습으로 자주 점유이고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한 점유일 경우에 어떤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우리 245조 1항 그 뒷부분에 보면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통설 판례는 이 등기함으로써 해서 그 점유자에게 무엇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갑은 이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근데 이 점유자가 20년간 그다음에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의 태양이 소유의 의사로, 이게 이제 자주 점유죠. 자주 점유. 그다음에 평온 공연한 점유다. 이렇게 해서 20년간 점유를 완성하면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이게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요건 사실입니다. 점유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20년이 경과해야 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 민법 197조 1항에서는 1항 조문을 한번 볼까요? 197조 1항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에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민법에 19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된다 이거죠. 법률상 추정은 우리 등기 추정력에서 공부했지만 법률상 추정이 되면, 그죠? 추정이라는 건 어떤 전제 사실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그 추단되는 사실이 추인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그래서 전제 사실, 추정 사실이 있는데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추정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되는 자는 전제되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예컨대 자기가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등기부만 내밀면 된다 이거죠.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그걸 소유자라고 추정을 해주니까 그렇다. 또 197조 1항에서는 어떤 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이고 평온공연한 점유이다. 자주점유라 그러죠.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상 원고가 되겠죠. 그렇죠? 갑.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유자 피고. 그러니까 등기부상 갑부의 을 소유, 그죠?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경우에 을이 그러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로 다툴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항변할 수 있느냐. 이 점유가 굳이 갑은 이런 것들을 굳이 자기 자신이 증명할 필요 없는 거죠. 아까 봤듯이 법률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가장 대표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게 갑의 점유는 어떤 점유다? 타주 점유다. 갑 당신이 점유하고 있었던 건 당신의 선대로부터 을 우리 선대가 갑 당신 선대에게 뭐 해줬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다. 사용대차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용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언제든지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사용대차라는 것은 빌려서 점유하는 것이죠. 빌려서 점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소유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잠시 무상으로 빌려 쓰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그래서 타주 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폭의 반대, 폭력적이고 온비에 의한 점유다. 숨은 점유다 이거죠. 공공연하게 외관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 또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 폭력에 의한, 그죠? 어떤 은밀한 어떤 그러한 점유이다라는 거.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다. 주로 문제 많이 되는 게 이제 타주 점유. 평온공연 점유는 좀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을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질문에서는 함정이죠. 을이 갑에게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가지고 이건 내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했다 이거. 왜 네가 이걸 점유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소유였고 내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가 소유자이니까 당신은 그죠? 그죠? 점유를 배제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 이런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평온 공연성이 깨지느냐? 안 깨진다. 어떤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자기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 을 자신이 소유자라고 해서 갑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평온성, 공연성이 깨어지느냐? 잘 안 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것들 타주 점유. 그러니까 자주 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임을 누가 증명해야 된다? 을이 증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20년간 점유했는데 또 199조인가요? 199조 점유가 20년간 계속돼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기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뭐가 점유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좀 전에 읽었던 198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과 나중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중간에는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점유의 계속도 추정을 해주니까 점유를 하다가 20년이 채 못 돼서 그 점유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쪽에서 증명을 해주면 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그죠? 안 되게 되고, 그래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가 기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공부한 바 있죠. 시효 중단. 이미 소멸시효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취득시효의 중단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관한 중단 사유로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했음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을에게 제기하면,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예컨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을의 점유가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을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 X 부동산 나에게 인도해달라. 인도 청구.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있다. 원고가 되어서 을이. 그러면 갑의 20년간의 그 점유 사실, 그런 어떤 취득시효 기간이 뭐 해야 된다? 중단된다. 이런 어떤 중단 사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소멸시효에서 우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그 권리자가 대여금 청구를 했을 때 그 대여금 청구를 하는데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했다고 항변을 하면 그 권리자는 시효 중단을 다시 재항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시효이익의 포기 뭐 이런 거를 항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효이익의 포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20년간 시효 완성해서 그걸 했음을 이유로, 점유했음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죠? 취득 시효 20년간은 완성하였으나 그 완성 이후에 시효 이익이라는 건 취득 시효, 그러니까 소멸 시효하고 이제 취득 시효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갑 자신이 이익을 받는 건 뭐예요?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갑이 엑스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20년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거는 뭐예요? 취득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취득 시효의 효과로 교과서에 많이 우리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갑이 시효 완성 이후에 20년간 시효 완성했을 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어떠한 권리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채권에 기반을 둔 청구권으로서 채권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다 이거죠.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점유자가 20년간 시효 완성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우리 이제 시효에서는 이런 도표를 많이 그립니다. 여기가 갑이 점유자, 여기 을이 소유자. 그런데 예컨대 1990년 1월 1일부터 갑이 점유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 1월 1일부터 갑이 점유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서 90년, 2000년, 2010년 1월 1일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시효 완성한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2010년 1월 1일 24시가 되면
2010년 1월 2일이 되면 갑은 누구야? 이 당시의 소유자 을을 상대로 해서 어떤 권리를 갖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245조 1항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점유자 갑이 소유 명의자 을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시효 완성 당시에 시효 기간 20년이 완성 당시에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저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우리가 소유 명의자라고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여기서 을에서 병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어버렸는데 현재 갑구의 소유자가 갑이 점유해서 을이 소유자로 있었는데 갑이 20년간 시효 기간을 완성했는데 2010년 1월 1일 24시까지 을이 소유자로 있어서 2010년 1월 2일 날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그런데 어느새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갑은 이미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피고인 을은 나 더 이상 소유자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나에게 행사할 수 없다. 당시에 그 채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것들이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우리 실제법적으로 24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왜 필요하고 어떠한 단계에서 누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칠판에 정리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정들은 누가 여기서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해서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34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또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먼저 등기부취득시효하고 점유취득시효의 공통되는 요건에 관해서 간단히 보면 권리 능력을 가진 자, 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다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별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물건인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20년간 점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권일 텐데 예컨대 그 이외에도 지역권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294조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권, 질권 꼭 부동산만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동산도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는데 요건이 좀 다를 뿐이다. 분묘기지권, 물권과 유사한 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 점유함으로써 권리가 인정되는 점유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뭐 가족법상의 신분법상의 권리인 부양받을 권리나 어떤 그 형성권인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등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규정상 거기에 209번 그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학설상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의 그 존속 기간이 10년을 못 넘기 때문에 최장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20년간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관한 권리는 그죠?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 20년간 점유를 해야 된다 이거 전세권자로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학설상에 좀 논란이 있는데 별로 학설상의 논란은 크게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자기 소유 부동산인데 왜 시효 취득을 굳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부동산인데 누군가가 위법하게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그자의 등기에 무효를 주장하고 그자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면 자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진정한 권리자이면서도 등기 명의는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제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과 을이 X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갑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인도해 주었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데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게을리해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 해제를 공부했으면 그죠? 갑이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를 인도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면 갑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대금 지급은 금전채권이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최고 기간 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서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이행시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하면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한다. 판례는 물권적 효과서를 취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격려되어 있는 것을 말소함과 상관없이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갑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해제의 효과는 물권적 효과서를 취하고 또 직접 효과서를 취해서 언제까지? 애시당초에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로 소급해서 마치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이건.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소유 명의가 을에게 되어 있지만 을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그죠?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부상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갑이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거죠. 물권행위의 유인성 때문에.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거죠. 계약 해제되었습니다. 이미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지만 갑이 해제함으로써. 그런데 어찌하여서 갑은 을로부터 등기를 부동산 자체는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우리가 사례를 상정해 보면 갑이 X부동산의 X토지를 다시 되돌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등기 명의만큼은 아직 회복하지 않고 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무슨 성질의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갑은 항구적으로 자신의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 그죠?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모르겠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 항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장기화되고 이러면 계약 해제됐다는 사실도 사실은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 계약 해제는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갑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가 갑과 20년 전에 계약 체결하고 했으나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하고 그래서 을이 반환 의무, 인도 의무 자체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였으나
등기 말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20년이 훌쩍 경과해 버렸을 경우에 을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소유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러한 경우에 갑은 등기 부상으로 그런 어떤 권리가 제대로 공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오히려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45조 1항에서 타인의 물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었다면 구민법이 그렇게 규정을 두었어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민법이 제정되면서 그 소유의 타인성을 삭제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뭐 하면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러한 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의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소유 명의자하고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하고 실제로 진정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의미가 있다 이거. 그렇지 않고 점유도 하고 있고 소유 명의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의미가 없죠. 자기가 뭐 소유자라고 주장할 없죠. 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소개되어 있는 판례는 그죠? 303번 판결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결은 뭐냐 하면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예요. X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갑이 매수하는 걸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이게 명의신탁이죠. 등기 명의를 을 명의로 하려고 그렇게 누구와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을 했다. 실제로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 명의로 하지 않고 그런데 좀 사안이 조금 복잡하게 꼬인 게 갑과 X은행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중에 채권 소멸 사유 경계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어떤 그 채권자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경계 계약을 체결해서 원고 명의가 아니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X은행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일종의 명의신탁인데 1995년에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판례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명의신탁이 유효했어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그죠? 신탁자, 명의신탁자가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되고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된다. 이런 걸 관계적 소유권 이론이라고 해요.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고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라고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면서 그 1995년 이전에 행해졌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그것도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원상태대로 그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러한 명의신탁은 다 무효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다 무효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효가 되다 보니까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했으면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 사례를 좀 바꾸면 이 사례를 뭐냐면 갑과 을이 X토지에 관해서 갑이 신탁자가 되고 을이 수탁자가 되면 X토지의 소유권의 명의를 신탁자 명의로 하지 않고 을 명의로 했다면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가 되고 대외적으로 제3자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과거에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인정이 되었고 언젠가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쓰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됐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를 이유로 해서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됐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명의신탁이 유효했을 때는 그러한 법리를 통해서 해지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명의신탁이 이제 무효래요. 무효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해지 못한다. 해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수탁자로부터 신탁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했더니 해지할 명의신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그 점유는 누가 하겠어요? 신탁자가 주로 합니다. 신탁자. 자기가 사용수익 다 해요. 다만 명의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 법이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어서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는 그 취지는 우리 부동산 그 실명법 8조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조세 포탈. 다른 어떤 탈법적인 수단으로 탈세하는 거, 포탈하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만 누구로 하고 수탁자 명의로 하고 신탁자가 사용수익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신탁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을 때 등기 명의를 신탁자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해지할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그래서 그 해지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을 수 없고 다만 저 사례에서는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를 뭐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그거를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했다. 여기서 참고로 기왕에 명의신탁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명의수탁자가 만약에 점유를 했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일까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명의수탁자가 자기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탁자로부터 등기 명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점유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인도받아서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명의수탁자는 당연히 자기가 신탁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자기 물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거예요. 타주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신탁자 자신이 점유하는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점유의 요건이 충족되고 그 기간이 20년이 경과하면 자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 4조 2항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무효이고 그래서 을 명의의 등기도 무효,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수 없는데 대신에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현재 명의자, 등기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그런 논의는 실제의 점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유자이고 실제로 등기부상으로 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그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굳이 자기 자신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이유가 있다 없다. 주장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조금 이제 특이한 사례들이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갑과 예컨대 X토지를 갑이 소유했어요. X토지를 예컨대 1970년에
1970년에 엑스토지를 어떻게 하다가 구입했든지 자기가 엑스토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갑이 이렇게 엑스토지에 대해서 엑스토지에서 갑이 소유자였어요. 갑이 소유. 그런데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여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Y 건물. Y 건물을 자기가 짓고 그래서 여기에 Y 건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갑이 이렇게 소유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이 엑스토지와 Y 건물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토지를 그냥 판 게 아니고 자기가 소유할 때 엑스토지가 현재 이 상태였다면 요거를 완전 분필을 했어요. 분필을 해서 이쪽은 X1이고 이쪽이 X2입니다. 그래서 X2하고 Y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변경이 이제 요거 그죠? X1, X2로 바뀌어서 여기 갑으로 되어 있다가 을로 소유자가 변경된 거예요. 여기는 갑이 된 거죠. 그러다가 1972년 조금 지나서 예컨대 한 1975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안합니다. 여기 X2가 아니라 X1이라고 차라리 하는 게 X1 그죠? 그러니까 X2를 누구한테 갑이 팔았냐면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면 X2하고 X1인데 X1하고 Y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Y 건물이 X1 그 토지만 차지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Y 건물이 X2의 일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건물이.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에 X1, X2인데 건물이 그냥 이렇게만 서 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건물이 이렇게 서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X2 영역에 속한 것이다. X2 영역. 그래서 병이 이제 그죠? 그렇지만 등기부상으로는 X2에 대해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X1, Y2는 나중에 그다음에 정에게 또 넘어갑니다. 정에게. 또 Y 건물도 여기서 을을 해서 정에게 넘어가. 그래 쭉 그다음에 뭐 무에게 또 넘어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예컨대 1990년 정도 됩니다. 무가 X1과 Y 건물을 다 취득하게 된 이 시점이 1990년이다. 그래서 1991년도쯤에 그런데 병이 보니까 측량을 해서 보니까 자기 경계를 침범해서 자기 소유의 X2 토지를 침범해서 이거 있거든. 그래서 병이 누구를 상대로? 병이 현재 소유 명의자인 무를 상대로 건물 소유자, 그죠? 이 Y 건물이 X2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병이 무를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하라. 그러니까 그죠? 경계 침범한 부분 철거하고 그 지금 현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라. 이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병이 패소했어요. 패소한 이유는 취득시효하고는 전혀 다른 사유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때문에 패소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취득시효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가 주장하기를 자, 첫 번째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애가 직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는가? 취득하지는 않았다. 다만 누가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이 부분은 X2 부분은 소유자가 갑으로부터 누구로 이렇게 을로 넘어가는데 그죠? 아니 X1 부분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넘어갔는데 원래는 갑 소유였잖아요. 다. 그죠? X 전체가 갑 소유였고 건물도 다 갑 소유였고. 그런데 X1, X2로 나누어서 가면서 건물은 을 소유로 바뀌었지만 요 부분은 아직 1972년 요 당시에는 여전히 누구 소유였어요? 갑 소유였죠. 요 부분. 이해가 되세요? 요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970년에 X 전체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하필이면 나중에 분필을 하고 해서 보니까 요 부분이 X2 영역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X1만 을에게 팔고 Y 건물도 을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은 요 X1하고 건물만 이렇게 넘어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전히 누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가 남아 있다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소유자가 요 부분에 대한 소유자가 갑이고, 그죠?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로? 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어떤 매매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어떤 권리가 생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187조 단서에 따라서 등기가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건물 소유권이 을로부터 정무로 계속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넘어가겠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187조 단서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넘어간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아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안 받은 무는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애는 어떤 권리를 갖는다? 건물을 샀으니까 지상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도 누구에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을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해서 내가 지상권자니까 지상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보면 무는 지상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는 승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려는 건 무가 또 주장한 거는 나 취득시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취득한 게 아니고 요 부분만큼은 내가 취득시효를 했다. 취득시효를 어떻게 했느냐? 1991년 병으로부터 건물 철거 소송을 당한 이 시점에서 보니까 1991년부터 쭉 보니까 지금 갑으로부터 요 X2 부분을 얘기하는데 갑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넘어왔다 이겁니다. 요 부분이 건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을이 계속 또 정에게 넘어가서 정이 점유하고 있고 무가 이 사람들의 점유를 갑의 점유까지 다 합하니까 이 점유의 승계라고 그래요. 아까 미리 읽었던 그 조문 199조 점유의 승계라고 그랬는데 점유의 승계도 추정이 되고 이 경우에 점유의 승계를 무가 주장해서 결론적으로 무는 점유의 승계를 누구의 점유까지 갑의 점유부터 자기 자신의 점유를 다 주장하니까 20년이 된다. 그래서 저 X2의 토지 중에 이 건물이 서 있는 이 부분은 자기가 20년간 취득시효 완성해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니까 오히려 건물 철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병이 무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1970년에서 1972년 이 사이에서는 건물의 소유자도 갑이었고 토지의 소유자도 갑이었어요. 자기 자신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점유자도 똑같고 소유자도 똑같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 갑의 점유 자체도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어떤 사정이 있어든 여기서는 소유자 점유자가 동일하니까 이 부분은 취득시효 기초로 할 수 있는 점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경우에 이 갑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이잖아요. 저런 것들은 취득시효의 대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는 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항상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반론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또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341페이지, 342페이지. 342페이지에 제가 어떤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해드린 거냐면 342페이지에 그 진한 글씨 바로 밑에 단락에 바로 밑에 단락 밑에서 한 4번째 줄, 5번째 줄. 뭐죠? 판례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기초로 할 수 있는 이 점유는 아니다. 라는 것을 몇 개의 판례가 있는데 이를테면 저것도 하나의 예시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우리 판례는 이것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가능한가? 가능하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점유해온 부분이 다른 부분과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구분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려면 그 점유자 명의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 전체 이게 X토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완성했다. 그러면 요거는 독립성이 없는 거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성을 갖추려면 토지의 경우에는 분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 그런데 저런 어떤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하려면 그 부분만 특정해서 점유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필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305번 판결을 잠깐 볼게요. 부동산 지분권의 시효 취득 주장과 점유라는 객관적 증표와의 관계에 돼 있는데, 자,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에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분이 동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해야 하나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2분의 1의 지분권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이 토지 위에다가 이게 X토지인데 여기에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 Y 건물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으면 등기부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Y 건물에 대해서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 X토지에 대해. X 건물에 Y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공동 점유하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점유하면 갑은 그죠? 나중에 시효 취득 완성을 이유로 해서 주장할 수 있는 이 지분이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고 을도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자기 걸로 갑 자신의 걸로 2분의 1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누구 걸로 을 지분의 범위 내로 이렇게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306번 판결은 요거는 우리가 그 취득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판결입니다. 뭐냐 하면 좀 이제 사례를 바꿔서 갑과 을이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X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합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는데 갑과 을이 자기 자신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했음을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해서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최고했다 이건 최고. 최고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 최고가 인정이 되지만 최고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 매우 약하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6개월 이내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뭐 예컨대 재판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데 6개월 이내에 갑과 을이 최고 해놓고 6개월 이내에 그 절차를 밟은 사람은 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이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 병을 상대로 해서 인도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저거를 소송으로 구했다 이겁니다. 청구하였다. 그러나 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단독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20년이 경과하면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각각의 2분의 1의 지분 두 사람으로부터 2분의 1 지분을 다 인도받으면 이전 등기를 받으면 2분의 2가 돼서 단독 소유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서 갑이 취한 이 액션 때문에 최고 이후에 최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병의 취득시효가 뭐였다? 중단되었다. 그러면 을의 부분은 그러면 취득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는 생기지 않는다. 이때 병은 이 부동산의 지분 범위 내에서 어떤 지분, 을의 지분인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시효 완성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343페이지에 아랫부분 건물 공유자의 건물 부지에 대한 취득시효 관련해서는 아까 이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44페이지에 그런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합 건물은 여기서 집합 건물은 뭐냐 하면 구분 소유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우리가 집합 건물법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집합 건물법에는 그 구분 소유자들의 전유 부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공용 부분을 특정인이 일정 기간 점유했다고 시효 취득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다른 그 구분 소유자들이 그걸 사용 수익하지 못하면, 그죠? 어떤 집합 건물로서의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 예컨대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특정의 구분 소유자가 20년간 점유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너네는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합건물법 거기에서도 그렇지만 308번의 판결에서도 역시 집합건물에서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자, 국유재산법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행정재산,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런데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309번 판결에서 보시면 국유재산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가 증명 책임을 지는가? 마지막 단락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 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점유자가 진다. 아무튼 우리가 행정재산은 뭐가 되지 않고 시효 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에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유취득시효의 이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점유입니다. 점유인데 잠깐만 조금 페이지를 앞으로 가서 점유 부분에서 저기 어디를 보시냐면 316페이지를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에 197조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점유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무과실점유 뭐 이런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97조의 조문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기억하시라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자주점유, 평온공연, 선의점유는 추정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주점유라는 게 뭐냐? 자주점유라는 게 316페이지에 보시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주점유라야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자주점유 예컨대 어떠한 사람이 자주점유한 자냐? 매수인이 하는 점유, 매수인으로서 하는 점유 우리가.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하는 점유는 소유자가 되기 위한 점유인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런 걸 점유의 권원이라고 그럽니다. 매매라는 권원은 자주점유의 권원이다 이겁니다. 매수인이 내가 매수했다라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이 부동산을 내가 매수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주점유의 권원이고 그게 매매의 사실이 증명이 되면 그건 자주점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매매와 같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나면 그것에 따라. 그런데 점유자가 자기가 자주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점유했느냐 그랬더니 나 임대차했다. 그래서 임차인이다. 그건 뭐예요? 임차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거는 타주점유다. 사용대차했다. 이런 것도 타주점유다. 대신에 뭐 이렇게 증여받았다. 교환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자주점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점유의 그 권원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점유의 권원에 따라서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따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분명하지 않아요. 매매했는지 임대차 했는지 어쨌거나 현재의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이자의 점유의 권원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타주점유냐 자주점유 197조에 따라서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러면 점유의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가 타주점유했음을 누가 증명해야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례 문제로 풀어보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317페이지에 그러면 자주점유라고 어떤 자가 점유한 게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라고 증명이 되면 점유의 권원이 예컨대 임대차다 이렇게 증명이 되면 아니면 다른 어떤 타주점유의 권원이 있었다라고 증명이 되면 되는데 타주점유라는 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할 때 자주점유로 추정해 버리는데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그 타주점유임을 증명하느냐.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어보신 악의의 무단점유다.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점유할 권한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악의이면서도 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의의 무단점유다. 그러면 악의 점유의 상대어는 뭐예요? 선의 점유죠.
악의 점유의 상대가 자주 점유는 아니다 이거. 악의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무단 점유라는 사실이 그러면 그게 타주 점유냐? 소유의 의사는 이거 내 거다라고 하고 점유하는 건데 무단 점유였다고 그게 타주 점유일까? 이런 게 이제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다 이거. 사례를 조금 간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례로 봤는데 뭐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또 자기 소유의 X토지와 그 인접한 토지 Y토지 사이에는 분명히 철조망이 쳐 있고 그런데 내가 철조망을 X토지 소유자가 걷어버리고 침범해서 자기 게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다른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자기 토지 위에 그 영업하고 있는 건물의 음식점에 와서 손님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다. 그게 일정 기간 계속돼서 20년이 경과해서 그 Y토지의 소유 명의자가 그걸 인도 청구를 했더니 뭐라고 주장? 오히려 이쪽 X토지 소유자는 Y토지를 뭐 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했음을 이유로 오히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반소 청구를 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시효 주장하는 데 취득시효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유 명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유로서 타주점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악의였고 무단 점유였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악의의 무단 점유가 증명이 되었는데 이 점유를 자주 점유로 계속 추정해 줄 거냐 아니면 자주 점유가 깨어졌다고 볼 거냐 추정이 깨졌다고 볼 거냐.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악의의 무단 점유로 증명이 되면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본다 이런 겁니다.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가 쭉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그러니까 거기에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거는 예컨대 임차인으로서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다.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는 거는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뭐죠? 이렇게 점유의 태양이 이렇게 변경되는 건데 그 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거 상속.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는 건 임차인의 점유는 임대차의 권원은 뭐다? 타주 점유의 권원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매수인으로서의 하는 점유는 매매라는 그러한 게 자주 점유의 권원이기 때문에 그때 자주 점유로 바뀐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누군가로부터 그거를 빌려서 쓰고 있었다 이거. 근데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때 피상속인은 타주 점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자가 이제부터 나는 소유자로서 점유하겠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새로운 권원이 되느냐. 상속 자체가 소유권을 그 행사하는 그러한 어떤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로서 인정이 되느냐? 아니다 이거. 아니다. 상속만으로는 뭐가 아니다. 자주 점유의 권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게 280번 판결에서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저쪽 그 페이지를 넘겨서 345페이지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자주 점유 뭐 좀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데 197조 1항의 그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고 346페이지로 넘어가면 197조 1항의 규정, 그다음에 자주 점유의 증명 책임. 자주 점유라는 사실을 그 점유자가 증명할 게 아니고 타주 점유라는 사실을 자주 점유를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그 310번 판결에 그러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걸 판단해 보시고요. 자, 347페이지에 보면은 자주 점유 추정의 번복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읽어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악의의 무단 점유가 뭐다? 그 346페이지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 점유다. 그런데 그
그 14번 판결 바로 위에 348페이지 바로 위에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매매라는 거는 여러분 그죠? 자주점유의 권원에 속한다고 그랬죠. 매수인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의 권원에 속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근데 뭐 800평방미터다. 그러니까 면적이 이 정도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 면적을 예컨대 매수했다고 주장을 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했어요.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전체가 800평방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점유했는데 실제로 점유해서 매매의 객체가 된 건 요만큼밖에 안 된다. 요만큼밖에 안 돼. 자기가 매매했다고 주장하는 예컨대 한 300평방미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면적상에 그죠? 매매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그 목적물, 자기 자신이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그 면적하고 실제로 그 어떤 대상되는 면적하고 비교했더니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주점유를 인정할 거니 자주점유 그런 것도 추정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설명입니다. 근소한 차이, 근소한 차이다, 현격한 차이다라는 부분이 어떤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349페이지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316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타주점유임을 증명하든지, 그죠? 그 자주점유,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가 그래서 현재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주장하고 그걸 증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주점유임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타주점유라고 적극 주장 못하더라도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주장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증명하면.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느냐, 그것에 관한 어떤 그 정도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정도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증명이 되었다. 또는 이러이러한 정도라면 아직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것도 증명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316번 판결이 악의의 무단점유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에 관해서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정도는 되어야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례에서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감을 좀 익히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 좀 판결을 좀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조금 페이지를 앞으로 다시 한번 갈까요? 320페이지. (32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282번 판결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면 자주점유로 추정되던 자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타주점유로 전환되는가 및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그랬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97조 2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7조 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고 추정을 받던 자가 소송을 제기당해서 그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했으면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가 되는가, 아니면 언제부터 악의점유자가 되느냐,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했다든지 아니면 인도 청구를 했다든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가 추정이 되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그 소송에서 패소되었다.
그렇다면 그 자에게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가 추정되었던 것이 언제로부터 그 추정이 깨어지느냐. 특히 자주점유의 추정이 언제부터 깨지느냐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선의점유의 추정이 언제부터 깨지냐. 그래서 언제부터 악의점유자로 의제되는가. 197조 2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소하면, 그 패소가 확정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되어 있어요.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하는 거거든요. 간주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주점유라고 추정되던 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선의점유자처럼 소재기 시부터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언제부터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패소 확정 판결 후부터 타주점유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그 소유자였던 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였던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가 패소 확정되면 그때부터 타주점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자주점유라고 추정받는 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패소되었다. 그 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바로 깨진다. 그런가 안 그런가? 안 그런다. 반대로 자주점유가, 그러니까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받는 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는 거기서 그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타주점유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그런데 점유자가 피고로 되어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서 거기에서 그 점유자가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패소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자가 된다. 그러한 사정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자주점유, 타주점유, 취득시효 요건과 관련해서 조금 빠져 있어서 점유 그 부분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평온공연한 점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온공연성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자, 351페이지에 그 세 번째 줄에 평온공연한 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평온공연한 점유를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즉, 그 평온공연성을 부정하는 자가 그 점유자의 점유가 은비의 점유 또는 강포에 의한 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단지 부동산의 소유자나 기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거나 부동산에 반환 요구를 받는 등의 어떤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온공연한 점유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점유,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앞에 우리가 그 점유권 부분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때 반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은 다룰 거고요. 지금 점유의 태양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오늘 그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 다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0년 경과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잘 이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잘 읽어보시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35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